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아주 유익하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오늘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요, 비만이 부모가 네네네.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 되게 부지런하시거든요. 되게 일찍 일어나시고, 딱 6시 반에 딱 식사 때 이렇게 해주시는데, 전 자기 개발을 통해서 비만과 가까워진 케이스라고 볼 수 네네네. 있겠습니다. 예. 너무 이제, 없이 살다 보니까, 예, 흙 파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미네랄도 막, 지금 얘기 들으니까요. 네. 부지런해져서 이제 그런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안 여쭤볼 수 없죠. 그쵸. 우리 정미 씨는 부모님이 주신 가장 우월한 유전자 무엇을 갖고 태어나셨나요? 저는 약간 희극적인 마인드를 이제 부모님이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되게 재밌으세요, 유쾌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 용가리 통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뼈인가요? 골밀도가 정말 튼튼해요, 제가. 그거 복이에요. 그렇죠. 정말 웬만해서 넘어지면 다 다리 막 붓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냥 부부신 거라고 이러면서 안 부러졌다고. 그래서 보험 그렇게 넣어놨는데 한 번도 타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진짜. 타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어찌되었던 이 나중에 연세가 들고 정미 씨 네. 나이를 먹다 보면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밀도가 탄탄하신 분은 골다공증에 대한 걱정이 좀 없어서. 복입니다. 그렇죠. 복이죠. 그리고 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굉장히 잘 웃어요. 맞아요. 잘 이렇게 웃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역시 잘 울고. 부모님이 네. 물려주신 잘 울고 잘 울고. 가장 훌륭한 유전자가 아닐까 자, 싶습니다. 그렇다면 감수성을 네. 우월한 유전자로 타고받은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를 위한 취업 정보를 코치해 주실 김현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네. 우리 김현주 대표님은 부모님한테 받은 우월한 유전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앉아 있어서 잘 모르실 네. 텐데 네. 제가 우월한 기럭지를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그 100m 미인이셨어요. 키가 166이셨는데 뒷모습만 보면 남성분들이 다 쫓아오셨대요. 1m에서 보면요. 예, 그게 이제 다가오는 순간 조금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를 보시면 저희 어머니 판박이에요. 그래서 기럭지 면에서 제가 이어받지 않았나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뒤돌아서서 일어나서 방송할까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앉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앉읍시다. 자, 또 한 분 자리 모셨습니다. 이태진 취업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엔젤 이태진입니다. 네,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나요? 양쪽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복합적인 건데요. 저도 앉아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김현주 대표 못지않게 큰 키를 가지고 있고, 키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현주 대표 170?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태진 컨설턴트. 68? 68. 좋으시네요, 키들이. 근데 저는 이기적이시네요. 저는 이렇게 신체적인 것보다 이제 신체적인 건데요. 손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요. 진짜네요. 저보다 손 큰 남자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야, 이따가 저 방송 끝나고 저랑 한번 재봐야겠어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손이 큰 편인데. 좋습니다. 우리 서진 씨는 어떤 유전자? 저는요? 네. 자랑 한번 하시죠. 새삼스럽게 글쎄요, 그러세요. 저는 진짜 키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키는 아니고 눈? 눈. 반짝반짝? 반짝거리진 않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빨리 시작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현주 대표님 여성을 위한 취업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은? 네, 오늘은 여성들의 그 저임금 그리고 차별 때문에 울고 있는 주부들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남성들의 정규직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해서 안정화를 찾고 있는 반면에 네네. 여성들은 점점 더 오히려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이 고용시장의 남녀평등의 네. 차이가요. 그렇죠. 점점 좀 퇴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기에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고용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 남녀 불평등이 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29일 통계에 따르면 네. 지난 8월에 여성 정규직 비율이 58.5%라고 해요. 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도 8월 기준으로 본다면 한 0.7%가 더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네요. 네, 정규직 비율이. 반면에 같은 기간 남성들의 비율을 보자면 네. 오히려 1.7%가 상승을 한 추세라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고용의 안정에 조금 더 치우치지 않았나. 그래서 여성들의 고용에는 조금 후퇴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 비정규직에 대한 현실인데 네네.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본다면 315만 4천 명이었어요. 네. 4년 전 대비를 해서 본다면 14.9%가 증가를 해서 오히려 여성 비율들이 더 비정규직에 더 많이 안착되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하고요. 남성들의 비정규직은 오히려 2.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성이 한 7배 가까이 낮은 치수라서 지금 우리 그 여성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면밀한 부분이 좀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또 속상하네요. 그래요. 여성들의 네. 비정규직 비율은 늘어났고 네. 남성들의 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또 늘고요. 그렇죠? 근데 통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예. 이 분명 좀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요. 예, 네. 비정규직이 왜 갑자기 여성들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그래요. 거예요? 어떤 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네. 도대체? 여성들이 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남성들이 일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남성들은 생계 위주의 좀 그렇죠. 목적이 많았다고 본다면 네. 사실 그 예전 분들은 생계는 거의 남성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여성들은 집안에서만 있었는데 그 경제 악화가 되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네. 주부님들이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 40, 50대 주부님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그 주부들이 많이 유입은 됐지만 갑작스럽게 유입이 된 상태라 네. 그 정규직 자리가 다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아. 그 상태에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고 여성들의 그 고용의 질이 하향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대로였는데 그죠. 그렇죠. 주말렐라 분들이 그러니까 40, 50대 우리 주부님들이 인력 시장으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네. 많은 수가 늘어나 보니까 그 스테이지가 떨어진 거네요. 그죠. 그렇죠? 실제 저희 준마렐라 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취업 경제 참여 현황을 보면 2009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49.2%대가 그 여성 참여율이었다고 본다면 지난해 그 2012년까지 해서는 네. 5.2%로 거의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취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주말렐라 분들, 주부들이 할 만한 일자리는 알바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여성들의 어떤 그 직업, 취업의 질이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육아와 가사에 집중해서 그 전담해서 하시던 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뭐 취업을 구직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업무나 이런 파트적인 부분에서 배정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한테 제공되는 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취업으로 연결됐다 하더라 해도 적응을 못하고 나오거나 또는 이제 기간이 끝나서 만료돼서 다시 퇴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안타깝게 봤던 사연 중에 하나가 2010년도쯤에 그 중견 탄탄했던 한 제조업체가 갑자기 부도 선언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시점이 조금 안타까웠던 이유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비율이 80%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정규직 전환이 되기 바로 전쯤에 부도를 맞게 되고 회사에서는 퇴사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연결을 해줄 테니 그쪽으로 가라. 네.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연계 직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직업을 택했지만 다시 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이나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느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쯤 되면 네. 이제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렇죠.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네. 정부의 어떤 방안이나 대책 뭐 나오는 게 좀 있나요? 그 경제 전문가들은 네. 그 우리의 그 비정규직 해소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그 대처들이 거의 남성 좀 지향적이라서 그 영향이 남성적으로 좀 많이 여파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만큼 여성들을 그 집중한 고용의 질이라든지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3년도 올해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연장 근무에 대한 부분도 근무 시간 안에 다 포함해서 그 최종적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에 노력을 기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바와 같이 정리해고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또는 손해를 보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요건들을 더 강화해서 정리해고 할 때 부당한 부분들이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그 올해는 예전과 달랐던 부분이 여성 당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올해 그 향후 5년간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늘지오
아시나요? 늘지요. 네. 그렇죠.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그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그 공약에 맞게끔 우리 여성들에 대한 그 비정규직에 대한 해소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저희도 그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이 그냥 막연히 지켜본다라는 거 있죠. 저희가 사실은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계속 지켜봤었는데 지금 조금 이번엔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그만큼 또 여성분들도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애초에 공약으로 내거셨던 부분들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부 정책도 좋아지고 할 텐데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그러면 우리 준마렐라 분들도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두 분 전문가가 생각하시기엔 어떤 노력을 준마렐라 분들이 하셔야 될까요? 네. 네. 우선은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나라에서 일단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개인 스스로가 좀 향상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준마렐라 여러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서비스, 제조, 판매 쪽에 국한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전문적인 기업을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본인이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준마렐라의 도전의 화요일 프로를 보면 유망 직종이나 전문성이 있는 직종들을 매번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걸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전문 기관을 통해서 취업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좀 나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 준마렐라의 도전 다시 보기를 쭉 보시면 그렇죠. 내 일자리야 내가 어떤 방법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나온다라는 이런 말씀이세요. 네.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도 우리 준마렐라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그걸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다 해버리셨네요. 네. 저도 이제 집에서 본방사수를 하거든요. 이제 네. 주말렐라의 네. 도전을 보면 아주 알찬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월요일부터 저희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네. 제가 본방사수를 꼭 본방뿐만이 아니라 또 재방을 또 8시에 또 하잖아요. 그렇죠. 잘하고 예, 계시네요. 드라마 보기 전에. 일일 드라마 보기 전에 네. 꼭 한 번씩 보면서 여러 가지 알찬 정보가 있으니까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 네. 정말로 저희가 뭐 프로그램 진행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알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찌되어 또 오늘 지금 대표님한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는 좀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아, 전 이런 분위기가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가 또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있을 많이 거라고, 늘어나겠지만 우리 여성들 자체가 먼저 좀 변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비정규직이라도 난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슴속에 사표를 언제 이렇게 품고 다니실 거예요. 이걸 꺼내 말어? 막 이렇게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네.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고민하시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슴속에 문신처럼 새기시면서 그렇죠. 네, 그만큼 그 회사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알아본 거는요. 직장인들 고된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원동력. 원동력. 그럼 네. 우리가 원동력을 알기 전에 그럼 요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품은 사표. 네. 몇 번이나 한번 던지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던지시려고 했는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뭐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도 업무가 한 8년 차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힘들었던 때가 직장인 서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동료 간의 관계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일 처리하는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이 내 그러면- 마음 같지 않을 때네요. 네, 그러면 그때 사표 쓰고 싶다. 동료가 내 맘 같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예. 동료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러면 이제 그때 동료 때문에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는 이제 버텨야 되는 원동력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나면 그게 업무 적응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참는 거죠.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요. 결국은 얘 때문에 기분 나빠서 사표를 쓰고 싶은데 뭐 얘 또한 지나갈 거야. 꼭 참고 있으면 결론은 이거네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가슴속에 품은 사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던지고 싶으셨어요? 뭐 횟수는 셀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교를 했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연봉도 높고 한데 나보다 일을 하는 거는 좀 적고 별론 것 같고. 네. 그래서 내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되나? 그런 이유로 막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가 네.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게요. 방송 일을 한다든지 네. 이런 우리 같은 이들은 과연 언제 사표를 품고 있는지. 네. 서진 씨 있으세요? 저는요, 일폭탄을 맞았을 때. 일폭탄. 이게 좀 너무 많을 때. 연말이나 이제 연초에 막 특집 같은 게 너무나 많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몸이. 나 사표 내고 싶다. 주머니에 사표 공감 꺼내 안 해주는 이렇게. 이 분위기 뭘까요? 정미 씨는요? 저는요 이럴 때 서진 씨가 지금 잘난 척 온팡했을 때. 아닌데. 저는 이러고 싶어요. 서진 씨 진짜 저도 사표 쓰고 싶거든요. 욱해서 근데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이, 그럼요. 얘 또한 잘 견디시길 잘 참고 바라겠습니다. 쓰고. 어찌되었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누구나 다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주말엘라 분 시작해서 네.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우리 PD, 작가, 우리 카메라 감독님 모든 매일 분들이 품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저 볼 때마다 사표 울컥울컥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떤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사표는 이렇게 하지만 꾹 참는 노하우. 이것도 좀 한번 배워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직장인들이 대상으로 직장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을 알아본 결과 네. 41.7%가 직장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겠죠. 생계 수단으로 나는 해야 한다. 버텨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 남자분들하고 이제 여자분들하고 약간 일을 대하는 네네네. 그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하잖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자발적 생계 부양이라고 한다면 남자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남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 주말엘라 분들이요. 열심히 일하는 남편, 만약 계신다면 남편한테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이런 좀 파이팅 넘치는 맞아, 말씀해 맞아, 주시면 맞아. 남자들은 맞아. 굉장히 한켠으로 든든합니다. 남성분들이 어깨에 굉장히 짐을 안고 있거든요. 근데 아내분께서 딱 토닥거리면서 나 믿어, 괜찮아. 뭐 맘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남성분은 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다고 사표 못 씁니다. 그럼요. 그렇죠? 하지만 믿고 있는 뭐 든든함이 있어서 한켠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요. 남자들도 가끔 기대고 싶을 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생계 때문이었네요. 아, 그렇죠. 좀 속상하기도 한데 네. 노하우를 들었으니까 다독거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생계형 말고 또 다른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어떤 답변 더 궁금해요. 칼퇴근 등 업무 강도가 이렇게 네. 높지 않아서 그리고 카드값 때문에 어. 고정비로 이제 나가야 되는 네. 카드값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아서 마음 아, 맞는 그건-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건 참 네. 행복하네요. 정말 그렇죠. 정말 서진 힘이 씨는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괜찮아서. 정훈 씨가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정실에도 있어서. 네. 내 얘기는 생각도 안 해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전 일방적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본 것 중에서 이게 보니까 결혼을 하신 분과 결혼을 하시지 않은 분에 대한 답변이 확연히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혼자는 네. 생계 네.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미혼자는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아서 좋아서 뭐 그거는-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요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로 나를 버티게끔 한다.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회사 옥상에 있었거든요. 네. 그 옥상에서 먹는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렇게 먹어도 맛이 안 납니다. 낭만적이긴 한데요. 그렇죠. 약간 좀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사소한 데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일하는 건 중요한 것 그럼 같아요. 서진 씨는 어때요? 저는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여기 주차장. 주차장 마음에 들잖아요. 주차장이 넓고 늘 넓고? 주차할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완성된 그 작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네. 그래도 좀 뿌듯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요,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들 때 저도 그때 좀 그런 생각. 참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이 네.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됐을 때 그 안도와 네. 뿌듯함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보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전해진다면 그래요. 야 오늘 너무 시상식 같네요. 오늘 느낌이 그렇죠? 좋습니다. 굉장히 훈훈합니다. 네. 자, 직장 생활을 이제 잘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네. 이게 뭐 이제 기혼자와 미혼자도 차이가 나지만 이 남자와 여자도 극명한 좀 차이를 보였다고요. 그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극명하게 차이가 났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회사를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네.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카드값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 직장 생활의 업무 강도가 이렇게 세지 않아서 좀 버틸만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확연히 네.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능 아닐까요? 본능? 네, 남성의 본능은 종족 번식과
부양의 본능이 있을 것 같고 여성의 본능은 그냥 그 조금 더 영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 그렇게 본다면 그럼 남성분도 제가 대표라면 네.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좀 남성분한테 강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럴까요?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이태진 컨설턴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표면적으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이 뭐 남성은 뭐 가장의 역할을 막 해야 되고 여성들은 막 카드값 아까 나왔잖아요. 네. 자기 맛대로 막 쓰고 이런 것들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성은 가장의 역할로서 좀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성은 조금 그 플러스 알파로 가족을 부양하는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모습이 이뻐요. 이 남자가 집안에 어떤 울타리가 돼준다면, 네. 바람막이가 되어준다면, 아내분 아이와 함께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양치기가 되고 싶다는 거죠. 네. 거짓말 소년. 네. 아니. 뭐 그런 게 좀 되고 그러면 싶어요. 아내분이 일을 한다고 하면 혹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아니, 뭐 전 그것도. 지지하는 입장이신지. 아니,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네. 그렇죠. 뭐, 일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고요. 뭐, 그걸 굳이, 구태여, 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남자들이 맞벌이하는 여자 좋다고 하는데 예. 저는 뭐, 굳이 자기가 원하면. 그렇죠. 훌륭한 가정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원동력 이런 거 알아봤는데 요 이제 좀 이 가식적인 거 말고요. 이 때려치고 싶을 때들 있잖아요. 욱욱할 그렇죠. 때. 예. 그럴 때 언젠지 버티기 힘들 때 직장 생활이. 네, 버티기 힘든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겠습니까? 쩐. 그렇죠. 내가 일한 네. 대가만큼 돈이 안 온다라는 거죠. 네. 연봉이 너무 불만족스럽다가 1위였고요. 2위는 복리후생, 사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뭐 불만스럽다. 그다음에 잦은 야근과 강도 높은 업무가 나왔고요. 4위로는 업무가 재미가 없어서 재미로 회사 다니는 분들 그래. 되게 옥상 때문에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재미로 다녀야지. 그리고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까 우리 김현주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유가 쭉 나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 이 이유를 다 공감을 하시나요? 공감되는 부분이네요. 공감이 안 된다는 부분 한번 찾아보죠. 뭐 대표님은 어떤 부분이 좀 이래서까지라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 있었나요? 다 되나요, 공감이? 저는 지금은 공감을 하는데요. 네. 사회 초창기 때는 공감이 안 됐던 게 돈을 보고 가는 게 공감이 안 됐어요.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그 비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네. 돈이 작다고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들은 왜 그럴까 그랬는데 제가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공감은 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또 너무 돈만 그렇죠. 밝힌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요.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내 가치를 인정받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자신의 연봉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봉에 불만족이 된다면 회사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커지나 보네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죠. 그럼 이태진 컨설턴트는 지금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떠세요? 공감이 다 되세요? 거의 다 되고요. 지금 되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김현주 대표와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직업적 가치가 내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슬슬 프리랜서가 지겨워지면서 네. 이제 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막 와닿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저는 뭐 여기 있는 부분이요. 다 공감합니다. 네, 뭐 다 공감해야지요. 뭐 네. 불만족. 근데 저는 이 불만족스러운 것을 찾는 것보다 요것을 좀 찾아보는 거, 공감되는 부분을 좀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슬픈 거 계속 생각해봤자 슬프기만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여기 3번 조명 때문에 와요. 그래요. 3번 조명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마음에 들고. 네. 내일 3번 조명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돼. 꺼버릴까요? 네. 안 되겠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성과 관련된 취업 이슈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어느새 또 인사할 시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시간 빨리 지나가는 것 그래요. 같죠. 저희 참 네. 준말렐라 네. 날이 가면 갈수록요 알차지고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또 호흡도 잘 맞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말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말렐라의 도전! 도전!